네, 뉴스 신세계 월수에 만나는 분이죠. MBC 현영준 기자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법원에서 소란 피우고 유튜브에서 재판장 욕하고 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들인데요. 감치 처분 재집행한다고요. 네. 예. 지난주 수요일이죠. 예.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2명이죠. 예.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예. 법원이 감치 재집행에 들어갑니다. 예. 당시 이제 법정 경위에 의해서 법정 경찰이죠. 예. 법정 경위에 의해서 서울구치소에 감치 수감될 예정이었지만요. 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하자마자 이 두 변호사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주민번호가 뭐냐 모두 말을 안 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은 규정이 이 주민번호,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수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안 돼서 법원에 보완을 요구했고요. 이게 법원 측에서 즉각 대응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풀려났습니다. 예. 이진관 부장판사가 오늘 열린 재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을 그러니까 수요일에 했던 예.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예. 조건을 맞춰서 집행하겠다 이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날 지난주 수요일에 예. 이제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을 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변호사가 이제 자신을 향해서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예.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거 뭐 사실상 위협적인 말이죠. 네. 그냥 시비를 거는군요. 그렇죠. 재판장한테. 예. 네네. 이런 말을 했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예.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을 또 진행하겠다 이러면서 예.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요.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예. 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 예.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이 변호인단이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요.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건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감치되는 거죠, 이제. 감치는 현행범 체포나 마찬가지이기 예. 때문에요. 뭐 적부심 이런 거 없이 바로 예. 들어갑니다. 감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판부에 정면으로 시비를 걸고 난장판을 만드는데요. 이래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가 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장사 같기도 하고요. 예. 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벌어졌던 건데요. 이번에는 네.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요. 계엄에 반대했다. 이 주장 계속하고 있는 거죠. 피고인 예. 신문에서요. 예.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는 예.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열렸고요. 지금 감치 논란이 있었던 예. 그 재판부입니다. 예. 특검이 작년 12월 3일에 행적을 물었습니다. 우리 한 전 총리 행적을 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알리지 말고 들어와 달라.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예. 갔다. 그리고 전화 통화에서는 예. 비상계엄 얘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들은 한 전 총리가 깜짝 놀라서 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 예.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다. 예. 이렇게 진술을 예.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얘기를 듣고 안 된다. 그러니까 재고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냐 그랬더니 한 총리가 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예. 특검은 한 전 총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당신이 반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 신문에서는 왜 반대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예.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종 총리가 하는 말이 특검 조사 당시에는 반대라는 말을 썼냐 안 썼느냐 이걸로 이해했다. 예. 그래서 자기는 반대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예.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반대 의사를 밝힌 게 맞다 이렇게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한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예. 이것도 이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는 이런 예.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예. 예. 또 특검이 이제 한 전 총리가 예.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도록 도와줬다. 예. 이렇게 지금 혐의를 예.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걸 정면으로 부인한 거죠.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집했다는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한 전 총리가 이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찬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반대 의견을 대통령에게 말하도록 해야 한다고 예. 생각했다. 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검이 공개한 이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회로가 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한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문서를 이렇게 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나오죠. 그래서 특검이 그 CCTV에 나오는 저 문건, 그 당신이 갖고 있는 피고인이 갖고 있는 저 문건이 뭐냐 이렇게 예. 묻는데요. 거의 멘붕, 그러니까 멘탈 붕괴, 예. 멘붕 상태 내지는 뭔가 보고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머리에 제대로 인지된 예.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예. 기억이 흐릿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오늘 제시된 제 CCTV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전 총리, 한덕수 총리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또 대화를 나누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국무위원들을 이렇게 예. 세거든요. 이런 예.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게 뭐 하는 상황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눈을 뜨고는 있는데 뭘 봤는지는 기억나지 예. 않는다. 예. 김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뭘 세고 있다 이런 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 설명했습니다. 이제 예. 한마디로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예. 이제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신문에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예.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언 당시에 언제 어떻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는 네. 정말 기억이 없다 이런 진술을 네. 했었거든요. 이게 위증이었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 이렇게 예.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가 나온 거는 거짓말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은 멘붕 와서. 멘붕 와서 기억 안 난다. 뭐 이거군요. 저 변호 전략이. 예. 이 재판부는 이제 모레죠. 네. 그 26일 결심 공판을 엽니다. 예. 그러니까 한 전 총리 측의 최후 진술을 듣고 예. 검찰의 구형을 듣고 이제 내년 1월 중에 이제 선고를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내란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 중에는 가장 먼저 그렇군요.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작 화제가 된 것은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윤석열 씨 앞에서 당시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네. 이건 뭔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제 3일 비상계엄 때 예. 행동대장으로 예. 불렸죠. 예.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 작년 5월 6월쯤에 그러니까 예. 비상계엄 하기 전 한참 전이죠. 예.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김용현과 저녁 식사 함께했지 않느냐. 예. 이때 비상계엄이나 관련 발언이 있었냐 예. 이렇게 물었더니 예. 그 전까지는 침묵을 하다가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얘기를 먼저 했고 예. 대통령이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이런 말도 했다면서 예. 그 와중에 계엄이란 말도 나왔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인현 정상사령관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군 통수권자인데 계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황이고 뭐 훈련이 준비되어 예. 있는지 전혀 모른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군이 어떤 상태인지를 비록 자기가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계엄은 개전 초기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 네. 전시도 그럴진데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냐.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예.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동원하기가 불가능하다. 예. 이런 실태를 말씀드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군을 동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군은 계엄에 동원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예. 실태를 말해줬다는 예. 겁니다. 그럼 무릎 꿇은 건 뭐냐? 예. 이 자리에서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이 무릎을 꿇었는데 그 이유는 일개 사령관이 네. 좀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 말한 거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 안가에서. 뭐 먹겠죠. 늘. 그래서 예. 나에게도 충격적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무릎 꿇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제 모든 특검 질문에 이렇게 진술을 다 한 건 예. 아니고요. 자기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비상계엄 관련돼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요. 그 홍장원 전 차장한테 얘기하는 거면 수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야전에만 예. 전문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킨 적도 없는데 흡사 위치 추적을 여인영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한테 부탁한 것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그 사령관이죠. 부하에게 또 책임을 밀었었죠. 예. 그때. 네. 그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오늘 예. 이 얘기를 한 것도 예. 다른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얘기를 안 하다가 예.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이거는 자기한테 불리할 게 없죠. 왜냐하면 없죠. 반대한 듯한
어떤 맞습니다.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반대는 반대는 아니라 이거였죠, 근데 그렇죠. 반대는 아니지만 준비가 자기가 안 돼 있다. 직언을 했다라는 예.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계엄을 언급했다는 걸 말한 거고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씨한테는 유리할 게 없을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씨가 자기한테 책임을 떠넘길라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한번 반격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이런 상황을. 오늘 그 예. 대부분의 이제 보도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기야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를 명령을 받고 행동을 한 자기를 향해서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뭐 그 영장도 없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날 예. 홍장원 전 처장한테 말하는 걸 보면 약간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을 비하하는 비하하고 말 수도 있었죠. 있었어요. 예, 비하하고 자신의 행동은 아예 없었던 걸 만들고요. 책임을 회피하고. 자, 여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재추진한다고요. 예. 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이제 지난 9월에 한번 했다가 실질적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예. 재추진합니다. 이제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을 했죠. 또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예. 그러면 이 이후에는 석방할 수도 있다, 석방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지층들이 많이 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특히 당내에서는 현재 내란 사건을 심판 중인 1심 재판부가 이게 직위열 예. 재판부죠. 자, 여기 말고 예. 2심 단계에서 예. 2심 단계에서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면은 위헌 논란도 일부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심을 지금 직위원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데 여기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바꾸면 위헌 논란 소지가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면 그 위헌 논란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예. 강조를 했고요. 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예.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김 원내대표는 또 이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까지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이게 몇 달 전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할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요. 예. 당시에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주장이다. 이렇게 예. 좀 예. 치부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그렇군요. 입장이라는 점을 당내 명백히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끝났다, 완료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강하게 발언을 했던 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보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면은 이제 예. 중도층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예산안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이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예.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직위원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뭐 제한적으로 발부된다거나 뭐 김건희 오빠 구속 영장도 예.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도 아주 예. 큰 그런 변수입니다. 이 지지층 안에서 동요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예. 이 구속 만료 때까지 과연 재판이 끝날 수 있겠는가 이런 가능성까지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예. 직위원 재판부의 늑장 재판, 그 재판이 늦어지면서 예. 윤석열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만이 이 조일의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는 대법원 일부에서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무슨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위반할 수 예.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예.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 의료 전담 재판부, 예. 심지어 국제 분쟁인 해사 전담 재판부 같이 이렇게 전문 법 지식이 예.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났죠. 예. 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 둘러싼 또 의혹이 또 불거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묘 맞은편이죠. 초고층 빌딩 논란. 세운 4구역이요. 맞습니다. 네네. 개발 이익을 특정 민간업자에게 그냥 독식하도록 방조했다. 뭐 이런 기사 같은데요. 네. 예. 그 시사주간지 한겨레 예. 21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제 먼저 이제 논란의 세운 4구역 약간 예. 이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예. 됩니다. 세운 상가가 이게 1967년에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지금 위치에 지어졌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컴퓨터나 전자부품 중심지였습니다. 예. 뭐 농담으로 뭐 우주선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예. 뭐 이랬지만 그렇죠. 그러다가 2006년 오세훈 시장의 첫 임기 때 예. 이곳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 사업이 실패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박원순 시장 시절이죠. 2018년 6월에 지상 20층, 지하 6층 정도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예. 요 높이로는 이제 재개발해도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운 6구역에 들어선 이제 을지로 트윈타워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규격에 맞게 지어진 오피스 빌딩인데요. 예. 대표적인 이제 도심 재개발 사업 성공 사례로 꼽히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는 세운 4구역은요. 예. 코오롱 글로벌이 2022년 6월에 착공을 했어요. 예. 그랬다가 조선시대 건물터, 배수로, 예. 그다음에 머리뼈와 소뼈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또 논란이 시작된 예. 겁니다. 2011년에 시장을 사임했던 오세훈 시장이 9년 7개월 만에 2021년 4월에 다시 시장이 네. 되죠. 근데 갑자기 이제 세운 3구역하고 세운 6구역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던 건설사 한호건설이라는 회사가 예. 한겨레 보도로는 2021년부터 22년 사이에 예. 시장 당선 직후죠. 예. 서울시 반박 자료로 보면은 2022년부터 23년 사이에 예. 지금 논란 중인 세운 4구역 땅을 집중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3구역, 6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회사라고 네. 말씀드렸죠. 이미 세운 3구역에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네. 1022가구, 네.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이런 분양 사업을 통해서 조단위 수익을 올린 그런 건설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운 4구역 302개 필지 중에 그래요. 32개를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시가 공개한 내용으로 설명하면 세운 4구역 중에 민간 소유 토지 면적이 1,545제곱미터인데 그중에 한호건설그룹이 3,176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예. 1,0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예. 전체 면적의 한 30% 정도다라고 예. 서울시가 직접 예. 밝힌 3분의 거예요. 1 정도요. 네네. 예. 이 회사가 지금 갑자기 돈벼락을 예. 맞게 된 건데요. 이유는 올해 10월 30일에 얼마 전인 거죠. 예. 서울시가 세운 4구역 용적률을 당초 660%에서 1,094%로 예. 2배 가까이 예. 본인들은 1.5% 올렸다고 합니다. 1.5배 올렸다고 합니다. 예. 높이 규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종묘 앞쪽은 최고 높이 52m. 예. 문화재청 심의를 거친 겁니다. 52m. 엄격히 규제가 됐었는데 오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98m에서 142m까지 이게 예. 완화가 됩니다. 2배가 이제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운 4구역의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 고도 제한 완화 이런 예. 걸로 발생할 개발 이익이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 그래요? 이런 예.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예. 그중에서 민간 토지주들한테 3,900억 원 정도가 돌아갈 예. 것이며 그 가운데 30% 정도를 방금 말씀드린 한호건설이 가져가는데 대략 1,000억 원쯤 가져갈 것 같다. 이게 비판 측의 주장입니다. 예. 이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광자. 서울시의 주장은 뭡니까? 네, 그렇게 많은 돈이 여기서 개발 이익으로 나오지 않을 예. 것이다. 이런 예. 얘기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단위가 다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서울시는 일단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112억 원뿐이다. 예. 뭐 1조하고 112원 차이가 예. 많이 나죠. 그리고 한호건설과 계열사들 토지 30%를 감안하면 한호건설에는 34억 원만 배분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수치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장부상의 배당금일 예. 뿐이고요. 땅값 상승분이라든지 부동산 그 상승분 예. 이런 것들을 변수들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뭐 상식적으로 서울 도심에 초고층 빌딩을 지었는데 34억 원만 벌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납득이 안 납득이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뭐 바로 옆 세운 3구역에서 한호건설이 조단위 수익을 예. 얻었는데 이 세운 4구역에서 34억 원 벌다면 서울시가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한겨레 21은 특히 예. 한호건설에는 전직 서울시 고위직들이 많이 가 있다 이런 예. 관계자 증언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예. 당시 재개발 관계자가 이제 한호건설 사람들이 이러고 예. 다녔답니다. 우리는 종로구청이랑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서울시와 직접 얘기를 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예. 하고 다녔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요. 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퇴직한 사무관이 예. 한호건설 자회사 대표로 간 것은 맞다. 그러나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 책임자였다는 내용은 사실과는 예. 다르다. 예. 이런 의혹은 뭐 사실 기자회견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수사해봐야죠. 수사가 예.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 민주당이 오늘 오세훈 시장의 세운 4구역 용적률 변경 이거 수사 대상이고 예. 서울시 토건비리 의혹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예.
이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SNS에 이 세운 4구역 사업은 대장동 비리와는 다르다. 예. 서울시의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를 완성할 공공 프로젝트다. 예.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왠지 한호건설 폭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대장동 비리와 예. 유사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예. 이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종묘 앞 고층 빌딩 논란, 원래는 이게 여야 간 정쟁 사안이었는데 한호건설 의혹이 등장하면서 수사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사 사표 엑소더스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네. 예, 지금 이 검사가 올해 161명이 퇴직을 했는데요. 예.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퇴직자 132명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고요. 예, 특히 그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예. 52명으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특히 올해 9월 한 달 동안만 예. 47명이 사표를 냈는데요. 예. 검찰청 폐지가 결정적인 예. 역할이 예.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것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미 3개 특검에 한 100명이 차출됐고요. 예. 또 관봉권 띠지 쿠팡 의혹 상설 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돼서 이제 검사 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예.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 항소 포기 논란 예. 안 그래도 검찰 조직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 공무원들 예.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도 출범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군, 경찰, 검찰 이게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예. 이 검사들이 계속 옷을 벗는 상황이 예. 더 속출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국방부, 검찰, 경찰 이쪽은 좀 정리될 때까지 뒤숭숭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어떤 개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평검사 전보 조치. 네. 그러니까 이 항소 포기 항명했다는 검사들 네네. 안 하기로 했다고요. 예. 자, 방금 전해드린 네. 소식과 매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 법무부가 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이 검사장들 예. 원래는 평검사로 전보하겠다 이런 예. 조치를 검토했는데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보고에 따르면 이제 신상 필벌도 맞는데 예. 말 그대로 어차피 10개월 후면 없어질 조직 예. 아닌가. 징계를 한다고 해도 명백한 위법이 있는 건 또 아니고 네. 해봐야 뭐 전보 조치로 강등하는 건데 이제 뒤숭숭한 검찰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예.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예. 집단 항명에 나섰던 검사장 18명을 이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수사는 이것과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영준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